자, 바쁘게 좀 갑시다. 그래서 이번 주에 3단원 끝내고 행렬 갑시다. 알겠죠? 너네 학교에서 행렬 들어간 학교. 저 뭔 노래였어요? 엠믹스 신곡, 방금 거. 행렬 들어간 학교. 경우에서 끝나간다. 우리 학교 경우에서 끝나간다. 공부에서 들어간다. 이제 들어가? 네. 왜 이렇게 느려? 너네 어디 나왔는데? 경우에서 아직? 너네 아직 경우에서지? 인화. 저희 그거 조합? 그럼 끝나가는 거고. 조합 나갔으면 끝난 거고. 인상, 너는 모른다 그랬고, 너는 알아?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자, 일단 확실하게 얘기해 줄 거는 시험 범위 끝은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끝은 정해져 있어요. 행렬. 무조건 책 끝까지예요. 이번 시험 범위는.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는 책 끝까지 무조건 가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그거를 하기에 앞서 일단 개념을 좀 제대로 알고 가야 여러분들 기출문제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개념을 좀 천천히 잡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3, 4단원의 내용이 별로 없어서 우리는 다행히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시험 대비 교재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행렬도 내용이 없어요. 행렬이랑 경우의 수가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걔네 금방 가. 그래서 걔네 빨리 끝내버리고 우리는 다시 2단원에 또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험 범위는요, 미리 얘기를 할게요. 니네가 아마 아까 인화요구 애들한테 내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선인고랑 인화요구 애들한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번 얘네 고난도의 척도는 2단원이야. 어렵게 나오고 1등급을 가를 거는 당연히 2단원이기 때문에 2단원에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2단원에 집중을 좀 많이를 하되 3, 4단원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2단원이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3, 4단원을 지금 내가 나가는 거지만 이 3, 4단원이 사실 끝이야. 이게 다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잘해도 3, 4단원은 막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 4단원은 금방금방 가니까 지금 하는 거 밀리지 말고 잘해오시고, 오늘부터는요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 거부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시 실생활 문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2교시부터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막 섞어서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배웠던 NCR과 NPR 얘네들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더 구별하고 오셔야 오늘 것을 이해하는 데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구별하면서 보는데, 자 30쪽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가볍게 하나만 복습을 할게요. 자, NPR은요 어떻게 계산하는 경우라 그랬죠? 여기는 NPR은 서로 다른 몇 개를 기준으로, 그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나는 몇 개를 선택하는 거는 동일한데, 그치, R개를 선택하는 거를 동일하게 잡아주는데, 이걸 선택하고 끝내요? 아니면 자리 재배치 들어가요? 순열은? 그치, 여기서 키워드는 재배치. 그러니까 배열이 들어가야 돼. NPR은 요거였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게 NCR이죠. 그럼 이 친구는 얘랑 차이점 하나만 딱 떼봐. 뭐가 없는 거야? 그치, 자리 재배치를 안 하는 거지, NCR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NCR과 NPR은요 동일한데 재배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재배치는 없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 뭐였냐면 어떤 상황에서 P 쓸 거고 어떤 상황에 C 쓸 거냐, 이거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 생각에 깨부실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모든 문제들은 다 이걸로만 풀 거야. NCR로만 풀 건데 이 NCR로 다 풀어도 돼요. 왜냐? NPR로 바꾸는 건 그냥 팩토리얼만 주면 되거든. 순서만 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모든 문제들을 다 이렇게 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기억하기 편한 거는 이렇게 위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NCR을 가지고 푸는 게 실생활 문제들을 접근하는 데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로 다 연습을 시킬 테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집에 가셔서 꼭 교재에 있는 문제는 다 풀고 자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다 풀고 자. 풀 거야, 안 풀 거야? 다 풀고 자. 교재에 있는 거는 적어도 오늘 많이 안 나가요. 3강 끝까지 안 나갈 거니까. 알겠죠? 3강이 5개밖에 없는데 그 5개 다 안 나가니까. 알겠죠? 오늘 나간 데까지는 다 풀고 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적어도 2강에 있는 요 3번이랑 4번은 수업 시간에 풀 거예요. 알겠지?
기호랑은 조금 더 친해져 보라는 의미에서 얘네들은 풀 거니까 얘네들은 걱정하지 말고 3강만 집에 가서 복습 잘하세요. 알겠죠? 왜냐면 시험 문제는 3강이랑 4강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3, 4강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NCR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쫙 잡아주기만 하면은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줬을 때 1번과 2번은 사실 같은 맥락에서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1번과 2번은 같은 맥락에서 풀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1, 2번 얘네들을 다시 한번 더 잡아드릴게요. 자, 같이 적으면서 오세요. 여기 문제들은 다. 알겠지? 그때 여기 있는 요 1번과 2번을 풀어주는 가장 큰 아이디어는 사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우린 이미 알거든. NCR과 같은 애가 분명히 있다 아니면 없다. NCR과 같은 애 있어 아니면 없어? 있지. 그거 바로 얘기해볼래? 그럼 NCR이랑 똑같은 계산 결과를 갖는 거 우리는 NC 뭐랑 같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치.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랑은 NCR과 완벽하게 동일한 계산 결과를 갖는다. 이거 기억나셔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1, 2번은 뭐야? 이거 가지고만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원래 1번은 조합의 정의를 가지고 풀라는 게 진짜 의도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손글씨를 올려드렸을 때는 조합의 정의로 풀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1번은 내가 조합의 정의로 풀기는 했는데 그 조합의 정의로 푼 거는 손글씨 해설 보는 걸로 대체할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건 손글씨 보는 걸로 대체하고 지금은 실전풀이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거야. 잘 봐. 나는 NC4랑 NC6이 같대. 맞아,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이 또이또이하대. 그러면 우리는 현재 지금 누가 봐도 알겠지만 앞에 거 똑같은데 뒤에 게 같아 아니면 달라 보니까 다르지. 그런데 얘네들이 같다라는 건 오히려 위에 거를 활용해서 풀어주면은 얘네들은 똑같이 맞출 수 있다는 얘기 아니면 없다는 얘기야?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앞에 거의 기준을 잡을 거냐 뒤에 거의 기준을 잡을 거냐에 해서 그 기준 잡는 애와 기준을 안 잡아도 되는 애 그 둘을 구별하신 후에 기준 안 잡아도 되는 애의 숫자를 바꿔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걔네들 숫자를 바꿔봐. 그럼 니네가 기준 잡아. 앞에 거랑 뒤에 거 둘 중에 누구한테 잡을래? 여기에 잡을래? 그럼 여기에 잡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잡고 앞에 거 NC4를 바꿔야 돼? 아니면 바꾸지 말아야 돼? 바꿔. 그러면은 얘를 바꾸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바꾸면 얘는 NC 못 빼기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N-4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 뒤에 붙어있는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여기 뒤에 붙어있었던 요 N-4랑 6이 서로 같다 아니면 다르다? 얘네들이 같다 보여주면 N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훨씬 더 간단해.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보여주면 N 나옵니다. 정답 N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1번 끝. 정답 7. 이렇게 찾는 거예요. 실전은 이렇게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2번은 대놓고 이걸 유도하는 건데 왜 그럴까? 2번을 딱 보게 되면 쟤는 왜 저것만을 써야 될까? 왜 저것만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2번도 똑같이 이걸 써야 돼. 근데 왜 2번은 이거를 써야지만 답이 나올까? 별이 왜 이것만 써야지 답이 나올 것 같아? N 플러스가 있어서 60% 정답. 유나, 이거는 왜 이것만 써야 될 것 같아, 2번은? 몰라요? 하진이, 왜 이거를 써야 될 것 같아, 2번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은 N이 4라서 오케이. 이게 99% 정답. 정확하게 따지면은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너네가 n 플러스 2c n이라는 거를 원래 우리 정의로 가지면 n팩분의 n 플러스 2p n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n 플러스 2c n, 이거를 바꾸면, 안 적어도 돼, 이거는? 이건 안 적어도 돼. 그럼 얘를 원래 정의로 갖다 쓰게 되면 얘가 그래서 n팩분의 우리는 n 플러스 2pn,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뒤에 있는 게 n개가 뭔지를 모르죠. 얘가 n개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나열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식이개수가 드러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식이개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이 불가해서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바꿔보게 되면,
나는 여기 있는 이 친구는 그래서 n 플러스 2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n 더하기 2에서 2를 빼준, 여기 있는 n을 빼준 거랑 같았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얘가 n 플러스 2c,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니까, 그래서 얘가 2가 된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얘는 개수가 완벽하게 정해지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항의 개수도 정해져, 나뉘어지는 숫자도 정해져, 다 정해져.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쉬워져. 그래서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써주게 되면 분모가 그래서 몇 팩이에요? 그러니까 n 플러스 2c이면 분모가 몇 팩? 분모 2팩. 분자는요? 몇 p 몇이 되니까? 그렇지. n 플러스 2p 뭐가 되죠? 2가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분모는 그냥 얼마가 돼? 2 곱하기 얼마? 그치? 2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2팩 정도는 계산이 되니까. 그럼 얘는 친해졌지? 그럼 n 플러스 2부터 몇 개가 될 때까지만 나열하면 돼? 2개. 그러니까 n 플러스 얼마까지만 가면 되는 상황이고 1까지 갔을 때 얘 계산해서 15 되는 거 찾아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2 올라가면 되니까 나는 여기 있는 n 더하기 2랑 n 더하기 1을 2, 30 되는 거 찾아라 이거지.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아니면은 연속하는 두 개의 숫자에 곱해서 30 되는 거 찾아도 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편한 거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요. 뭐로 할래 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두 수의 곱 이렇게 쓸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2차 방정식보다 얘는 조금 더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보자.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이 30이 되는 걸 찾아보세요. 그럼 몇 곱하기 몇 하면 30이 되는 건 아니까. 곱하기 5. 그치. 6 곱하기 5.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30이 6 곱하기 5가 돼. 그럼 누가 6 되면 되는 거야?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 중에서 누가 6 되면 돼? 얘가 조금이라도 더 크겠지. 하나 더 더했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6이다. 이용해서 n 찾으면 됩니다. 정답 얼마? n4. 이렇게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알면 편하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1, 2번은 할만해요.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다 괜찮아? 1, 2번은? 됐어? 됐어? 하윤이 여기까지 됐어요? 1, 2번은 괜찮죠? 그래서 1, 2번은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 2번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 3번도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저거를 보는 순간 뭐 천국이에요? 지금 보니까 얘네 셋 다 뭐 천국이야? 지금 보니까 뭐 천국이야? C 천국.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C들은 다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보는 순간 C 바꿔 안 바꿔? 바꿔. 그러니까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아하 저는요 NC2도 바꿀 거고 두 번째 N-1C2도 바꿀 거고 세 번째 나는 N 더하기 2C2도 다 바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바꾸는 거야 식으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준이 얘기해봐. 이 친구 몇 팩분해? 2팩분해. 분자 몇 P 몇이 되면 돼요? NC를 바꾸면 NPE 이렇게 바꾸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정의 쓰는 거니까. 자, 그럼 현정이 이거 바꿔봐. 얘는 몇 팩분해? 그러니까 얘도 몇 팩분해? 2팩분해 분자 몇 P 몇이 된다? 그치.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지막 상준이 얘 세 번째 거 몇 팩분해? 2팩분해 분자 몇 P 몇이 되니까? N 플러스 2? P 2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실제로 분자만 다시 한 번 더 나열해주면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윤아 분자는 누구부터 누구까지만 곱해주면 돼? 1부터 2. 아니 분자. 분모는 1부터 2고 맞고 2? 분자 땡. NP이죠. 땡. 그럼 봄이 누구부터 출발해야 돼? NP이니까 N부터 앞에 거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빼서 두 개가 될 때까지 나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모는 2 이렇게 계산됐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두 번째 것도 분모는 2니까 분자만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면 되겠지. 그러면 페리 얘는 누구부터 출발하면 돼요? 분자는 그치. N-1에서부터 누구까지 가면 되는 거야? N- 얼마까지? 2까지 가주면 되겠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마지막 표정이
그럼 세 번째 거는 분모는 똑같이 2로 잡았을 때 분자 누구에서부터 출발하면 됩니까? n풀 2에서 n풀 누구까지 가면 돼? 1까지 가서 쟤네들을 뭐 하는 거냐면 싹 다 대입.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대입해볼래?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식을 대입해보게 되면 내가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게 NC2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분모로 잡아주게 되면 나는 여기는 2분의 우리는 NPE 그래서 N의 N-1이 됩니다. 거기에 나는 N-1C2였기 때문에 쟤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그래서 나는 여기 똑같이 2분의 그럼 나는 여기는 N-1과 N-2 이렇게 되었고요. 세 번째 거는 N 플러스 2C2였으니까 얘네들을 바꿔주게 되면 똑같이 분모는 2분의 그때 얘는 N 더하기 2와 N 더하기 1 얘네들의 곱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 같이 지워버릴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숫자 얼마는 다 같이 지워버릴 수 있나요? 이라고 보니까. 그치 분모에 있는 다 약분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거 말고 분자 지울 수 있는 건 없지. 맞아요? 분자는 아쉽게도 없지.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써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n의 n-1 그리고 나는 n-1과 n-2 이렇게 해서 더해준 것이 결국 n 더하기 2와 n 더하기 1 같다. 여기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게임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결국 몇 차 방정식 푸는 게 정답인데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정답인데 이렇게 하면 딱 식을 써. 만약에 수행평가 서술형 문제 나왔어? 이거 몇 점짜리 정답이야? 뭘 5점짜리야?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야박하다. 너무 야박하다. 그거보다 세요. 90점? 95점. 왜? 5점이 빠지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n범위가 정해져 아니면 안 정해져? 이렇게 세 개를 딱 보는 순간 n범위 정해져야 돼? 안 정해져야 돼? 나 이거 피할 때 얘기했어. 여기 앞에 있는 숫자들은 반드시 누구보단 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뒤에 있는 거보다는 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지. 왜냐면 애초에 앞에 게 작아.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두 자리 채우래.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 범위가 있어줘야 돼, 여기에. 그러니까 서술형을 쓰려면 이 범위가 있어야 되고 실제 이 범위가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갈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를 풀어주되 누구의 범위까지 잡아야 되냐면 여기 n과 2, n-과 2, n 더하기 2와 2 얘네들 사이의 범위를 토대로 쟤네들의 공통범위까지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n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저기 첫 번째 조건 때문에 n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치? 이거도 되면서 n-1도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이거 풀어주면 n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치? 얘는 3이 됐지. 그래서 얘는 3이 됐고 마지막 거 n 풀 2도 누구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그러면 n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서요. 마지막 거는. 그치? 그럼 얘네 셋을 아우르는 공통범위 찾아봐. 누구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그치? 요거.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해 중에서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로 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잡아주시게 되면 조합은 끝. 연습 한번 해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5분 동안 한번 쫙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쭉쭉 푸세요. 준비, 시작 풀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바로
CP 다 친해지셨어요? CP 친해졌어요? 아직 안 친해졌어요? 몇 분 더 있어야 돼요? 안 돼, 안 돼. 1초. 자, 1초 안 되고 30초. 30초만 있으면 돼? 30초만 있으면 돼? 30초만 있으면 기호랑 좀 친해질 수 있어? 1분만. 빨리 풀어. 풀긴 아니마. 자, 보세요. 자, 봅시다. 봅시다.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4번을 좀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남은 것들은 집에 가서 스스로 잘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4번 가볼 건데 잘 봐. 4번은 옆에다가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얜 수능이랑 평가원 합평 절대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고 얜 안 낼 거야. 근데 이걸 왜 해줘요? 이 표정을 지금 이제 다 짓고 있지만 어디는 좋아하냐면 내신은 좋아합니다. 특히 인성여고. 특히 인성여고 내신은 매년 나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왜냐? 누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엔 백식인 것 같은데 백식아 이거 너무 사랑해. 그래서 어쨌든 여기 얘네들은 다 적어주세요. 내신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주자면은 너네 동아출판사 선인고랑 걔네 미래엔도 그렇고 다 교과서에 있어요. 이게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중단원인가 대단원에서 한번 다루긴 하거든요. 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 교과서에선 낸다고 하면. 근데 그걸 이제 수능처럼 변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차이에서 대부분의 학교는 변형을 하니까 그냥 이것까지 내야 돼 해서 안 내는 거고 아유 우린 그런 거 모르겠다. 내신형으로 내고 싶다. 그러면은 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니네 중간고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면 안 나올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빡센 걸 내야 되니까. 근데 평균이 낮았다. 생각보다 평균이 낮았다. 그럼 이거라도 맞추라는 심정으로 낼 겁니다. 왜냐 이거는 점수를 주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거는 뭐 하나만 알면 되냐면 이거는 좀 푸는 방법을 좀 외워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이 푸는 방법을 좀 외우면서 약간 좀 뭐 좀 해줘야 되냐면 노가다를 좀 해야 돼. 그래서 귀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풀이 방법을 내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얘는요 그냥 외워야 돼요. 된다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는 그냥 외워야 돼. 그래서 내신에서 나오는 거야. 내신은 외운 거 내가 알려준 거 그대로 한번 써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한두 문제 내니까.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신만 내는 겁니다. 대신 이거를 하려면 하나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리 좀 하고 갑시다. 너무 많이 정리해서 귀찮은 그 친구.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제 까먹으면 혼나야 되는 친구.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친구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과 나는 여기 있는 계수의 뭐를 볼 거냐면 관계. 아유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죠? 잊을만 하면 맨날 등장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여기선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알아야 돼. 이 문제 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 대체 여기까지는요. 얘는 이것만 알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는 여기서 2개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저 2개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요 2차식에서 나오게 되는 실제로 나오는 실근. 그때 여기에서의 실근 알파랑 베타를 활용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여기 두 근의 합과 여기 있는 두 근의 곱. 얘네들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두 근의 차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정도는 이제 외우고 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교과서에 있는 거 정도까지는 알고 가자고. 자, 그럼 이거 두 근의 합과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시기 때문에 그치. 2차분의 몇 차? 1차. 그럼 얘네들을 기호로 쓰게 되면 마이너스 뭐분의 뭐가 될 거예요? 얘는 그래서 뭐분의 뭐가 돼? A분의 C? B가 되겠죠, B.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두근의 곱입니다. 그럼 두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니까요? 두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니까? 그렇지, 2차분의 상수니까. 그럼 얘네 정리하면 얘는 뭐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가 A분의 C. 이렇게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것만 알면 이 문제 다 풀린다는 거거든? 그럼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봐. 정리는 잘 하시면서 오되 여기에서 약간 좀 느끼셔야 돼. 왜 나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만 풀고 있는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납득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그걸 납득하셔야 될 거야. 알겠지?
납득하면 이 문제는 이게 한 4.6점으로 나와, 대부분. 계산이 귀찮은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계산이 귀찮은 걸 알기 때문에 4.6점 정도를 줘요. 5점은 절대 안 주고요. 이거에 5점 주면은 특성화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특성화는 여기 5점 줘요. 특성화는. 근데 나머지들은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에 분명히 5점을 걸 거기 때문에 이건 5점은 절대 주지는 않는 친구입니다. 근데 나오면은 그래도 약하게 주지는 않아. 3.7, 3.8 이렇게는 안 줘. 됐죠? 그러니까 잘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연습만 해봐.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내가 근각에서의 관계로만 풀려고 하냐면 그냥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래. 2차 방정식이 뭐 졌다고로 생겨먹었는데 저기에 해당하는 두근이 마이너스 3과 4래. 그럼 니네가 근 주어지면 중간고사 때 배웠던 아이디어 때문에 뭐 하고 싶어져? 이 근들을 여기는 2차 방정식에 대입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보통은 하죠. 대부분 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조금 나는 공수일을 좀 해봤어. 다 대입해. 대부분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문제는 한번 대입해 볼래? 그럼 대입을 실제로 해보면 누가 걸려? 그치? C도 걸리고 누구도 걸려? P도 걸려. 그럼 니네가 C랑 P를 잡아가지고 쟤네들을 솔직히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연립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니네가 헷갈리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NCR, NPR을 알파, 베타로 잡아놓고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연립한다? 하라면 하겠지만 귀찮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보는 순간 아유 얘네들이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처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아예 짱구 같은 아이들이에요. 귀찮거든. 문자도 3개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C랑 P까지 우리는 문자로 처리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더럽게 많아. 그러니까 뭐야?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보니까 오히려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면 NCR과 NPR이 뭔지가 바로 드러나.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또 뭐 할 거냐면 그걸 그대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활용하는 이유는 배수 찾기가 편하기 때문에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알려줬는지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풀 거야. 그래서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나는 첫 번째로 두 근의 합도 구하실 거고 두 번째로 두 근의 곱도 구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과 4를 더해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과 4를 곱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실제로 더해볼래?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과 4 더하면 얼마죠? 1이고 실제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잘 봐.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예요? 그치. 마이너스 2차 몇 분의예요? 그러니까 제 그대로 갖다 쓰면 분모 몇 분의? 10분의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어렵다고? 그냥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그냥 그지 같은 저거 그냥 퉁 다 들어오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NC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NCR 이렇게 갖다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갖다 붙이고 얘네 약분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약분하는 순간 지금부터 보이지 않아? 아, 그래서 5분의 NCR을 계산해 준 게 1이었네? 이렇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보는 순간 NCR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NCR을 구하는 거야. 그럼 NCR이 얼마야? 지금 이렇게 보니까 NCR이 얼마? 에이, NCR을 5로 나누는 게 1이잖아. 그럼 NCR을? 응? 응, 5야. 얘만 곱하면 되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에다가 5를 곱하면 되니까 NCR은 5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서 이거 나왔을 때 이게 1이니까 둘이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NCR은 기호를 우리가 찾은 거야. 식이값이 뭔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은 거고 그럼 두 근의 곱도 똑같이 가겠죠? 그럼 두 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예요? 이미 알다시피 몇 차분의 몇 차? 2차분의 상수. 그럼 2차 계수가 얼마예요? 10. 분자는 얘는 어떻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그쵸. 어디선가 자꾸 어려워요가 들리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 그냥 저 기호 얘기하기 싫은 거지? 난 또 이 문제가 어렵다는 줄 알고. 이 문제 어려우면 다시 설명해 주려고 그랬죠.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지금까지는 그냥 앞에 거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밖에 안 쓰고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써서 저걸 그냥 기호로 인정해서 쓰면 돼. 그러면은요. 마이너스 없애버려도 될 것 같지 않니? 지금 여기 딱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될 것 같고 그대로 실제로 올려버리면 될 것 같지.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 그러면? 맞지? 그러니까 나는 따라서 NPR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NPR은요 10과 12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120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았을 때 봐봐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야.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드러나.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너네는 어느 거를 살리고 어느 거를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 NCR을 살릴래? NPR을 살릴래? 지금은 NPR을 살려야 될 거예요. 왜? NCR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NPR을 활용해서 계산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NCR을 살리는 게 NCR을 죽여버리는 게 중요한데 왜 NCR을 죽여버릴 거냐면 NCR 자체가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P, 퍼뮤테이션 한 거랑 똑같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NCR이 이걸로 바뀌면서 여기 분자가 대놓고 바뀌게 돼. 숫자 얼마로? 120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바뀌었더니 얘가 그래서 R팩분의 분자가 120이 되었고 실제 얘를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5가 됐다 이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올라가고 5 나눠주면 R팩 나오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뒤에 거 숫자를 아예 결정을 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 거부터 정하고 앞에 거를 가자. 이렇게 돼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줘요. 잘 봐. 올라갔어요. 그래서 5 곱하기 R 팩토리 계산해 준 게, 난 여기는 120이니까 R 팩 계산할 거라서 5로 나누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20을 5로 나누면 얼마가 되니까요? 자, 그럼 내가 이거 얘기했지. 이거는 외우라고 했던 팩토리얼 중 하나지. 이거 몇 팩이야? 그래. 그러니까 R은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외우라고 하는 건 외워. 무조건 거기서 걸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4, 120, 720. 3개는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4가 4팩, 120이 5팩, 720이 6팩이야. 이 3개는 외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R이 4예요. 그러면 이제 뭐야? P 계산하는 것밖에 안 남은 거야. N은 우리가 결정해줘야 되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남은 건 P지. 맞나? 됐나?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NPR을 결정을 할 건데 NPR은요. 자, 다시 R 대신에 얼마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 R이 얼마야? 4니까 자 그러면 N부터 해가지고 몇 개 쫙 나열해주면 돼요. N부터 해서 몇 개 쫙 나열. 4개만 쫙 나열.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N에서 하나를 더해 아니면 빼? 빼. 그 다음에 하나 더 빼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4개의 연속되는 숫자의 곱 이렇게 써줄 수 있지. 맞나? 그럼 여기 연속되는 4개의 수의 곱이 그래서 나는 120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답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 결정해. 4차 방정식 풀래? 소인수분해 할래? 그게 훨씬 낫지. 소인수분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연속하는 숫자 4개 잡겠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얘네가 연속성이 있는 숫자들이니까 그럼 연속적인 숫자 4개만 잡고 가자.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정답은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20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120을 나누면은요, 얼마로 나누실래요? 제일 먼저? 2로 나눌래요? 그럼 2로 나누면 얼마 남아요? 60. 자, 3으로 나눌 수 있나요? 3으로 나누면 얼마 남아요? 20. 4로 나눌 수 있나요, 얘? 얼마 남아요, 그러면? 자, 이 4개 곱하면 120 나오는데 숫자 4개 딱 나왔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뭐야? 5, 뭐야? 뭐야? 뭔가 방금 날아가지 않았어? 네. 내 돈.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얘가 얼마야? 4개 중에? 제가 제일 크니까 5. 맞아요? 그 다음 게? 그 다음? 끝! 그러니까 n은 얼마가 된다? 그래서 제일 큰 거니까 정답은 5.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소인수분해를 이용했을 때는 무조건 제일 큰 애가 누군지를 찾는데 무조건 4개의 숫자로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야? 가장 작은 애부터 해서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나눠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쉬었다가 갈게요. 그래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잡아주었을 때 10분까지 쉬었다가 10분이 되면은 3강 이제부터 실생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드릴 거예요. 포인트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필요한 것들은 다 잡아 드릴 거고,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만 좀 잘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시간이 될 때까지 쭉쭉 나갈게요. 아마 4번 정도까지만 나가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유형은 5개밖에 없어요. 그래. 너네 사기를 진작시켜주겠다. 4번이 끝나면 5번 안 하고 그냥 집에 보내드릴게요. 얼른 빨리 해요. 알겠죠? 4번 문제 끝낼 거잖아. 너무 많아요. 한 문제당 몇 번 걸릴지 모르겠어요. 얘 대표형 1번이 좀 어려워서. 자, 여기 보겠습니다. 2번부터 좀 할만해요. 딴소리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문제풀이 시간을 안 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간을 안 줄 거예요. 실생활 문제들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실생활 문제들이라 지금부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다 뭐 할 거냐면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만 주문을 할게. 계속. 어떤 거 주문할 거냐면 지금부터는 다 이해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00%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해하시고 제발 부탁인데 외우라고 하는 거는 없을 거야. 근데 전략처럼 간주하는 것들은 있어. 그러니까 간주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간주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해시태그든 아니면은 당구장이든 해가지고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딱 정리하신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결국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 오늘 집에 가시면 제발 핸드폰을 켜지 마시고요.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안 하지? 깨똑을 페이스북 얘기하는 요즘 완전 옛날 사람이라며? 난 페이스북 얘기 안 했으니까. 나는 젊은 MZ. 뭐 연꽃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아직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았을 때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인스타 키지 마시고 유튜브 키지 마시고 당당하게 책을 피시고요. 왜? 당당하게 줘야지. 안 돼요. 자는 것도 안 되고. 안 돼. 당당하게 책을 피고 내일 학교 가야 돼. 화이팅! 자, 당당하게 책을 피시고 오늘 거는 다 복습을 하고 자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까먹지 않아야 돼. 오늘 거는. 알겠지? 그리고 경우의 수는요.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턱대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요건 요렇게 그냥 외워서 전략처럼 풀어버리잖아. 작살나. 알겠니? 왜? 변화구가 있잖아. 항상 시험 문제는 변화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구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본질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이렇게 풀어야지 얘가 가볍게 풀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적을 건 적어도 돼. 대신 적은 것도 집에 가서 다시 푸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풀면서 여러분들 걸로 확실하게 만든 후에 밑에 문제들을 다 풀고 자.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어차피 나는 새벽 2시 반까지는 안 자요. 알겠죠? 2시 반까지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보통 아침 8시에 깨거든요, 요즘은. 잠이 줄었어요. 아침 8시에 깨요.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는 카톡이 또 되니까 그냥 항상 괴롭히세요. 알겠죠? 항상 괴롭히시면 답변은 해드려요. 욕은 안 박아요. 왜? 3시는 죽일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3시에는 죽일 겁니다. 내가 2시 반에서 2시 40분이면 자요, 보통. 알겠죠? 내가 최근 3주간 평균을 내봤는데, 왜, 뭘 또 그렇게 또 쏙닥대려고. 빨리 가요. 어? 빨리 해요. 알았어. 그래서 보통 그쯤에 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이웃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니네 중학교 때 사실 배운 거야. 그러면은 보통 이웃하는 경우다. 그럼 얘네들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웃하는 경우라는 건?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연인 사이에 남자와 여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니면은 엄마와 딸.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웃한다라는 건 얘네들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말은 곧 그 두 명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끼면 된다야 아니면 안 된다야? 안 된다야.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요 두 명을 내가 지금부터 이웃한다고 그랬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한테 아무도 안 끼고 쟤네들 온전하게 보존하고 싶잖아. 그럼 얘네들을 몇 개 취급해버리기만 하면은 얘네가 온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나요? 한 개.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일 때는 이렇게 이웃해야 되는 덩어리를 이렇게 한 세트 취급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웃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이웃하는 것은 몇 개 취급해주면 되냐면 1개 취급해주면 되겠고 그 1개 취급한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들 배열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나머지들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세트가 총 몇 세트가 존재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총 몇 세트가 있는 거야? 그치. 얘도 1개니까 얘 해서 총 5개가 있는 거거든? 그럼 이 5개 자리 배정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도 나중에 생각은 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키워드는 이웃하는 건 무조건 1개 취급한다. 그리고 나머지 배정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웃하는 거는 1개 취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배정한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런 문제들 밖에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되게 변화구 없는 정직한 직구들만 나오는데 문제는 이 문제는요. 변화구예요. 이게 그 유명한 변화구거든. 그래서 잘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뒤에 있는 연습 문제가 이거보다 쉬워요. 얘가 더 어려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에서는요. 보통 요렇게만 잘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빨리 정리하시고 다 했으면 나를 보시면 돼요. 다 했어요? 정리? 기준이 빨리 정리해. 빨리. 왜? 뭐가? 왜? 나머지 배정. 나머지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야, 재촉하지는 말고 알아볼 수 있게는 써야 될 거 아니야. 자, 다 됐어요? 정리 다 했어요? 잘 봐, 이제부터. 그럼 얘는 왜 변화구냐? 그냥 이거 무턱대고 아무 두 자리 딱 잡아가지고 야, A, B 앉아.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안 돼, 지금 상황이?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않아, 여기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2번과 3번으로 붙어 앉아버리게 되면은 통로를 두고 앉는 경우는 이웃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웃이 안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중간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변화구로 생겼지? 그럼 이런 변화구가 생겨버리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라고 한다면 변화구는 어쩔 수 없어. 찢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애초에 그 변화구가 안 생기도록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해줘야 돼. 여기까지 생각은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변화구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질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제한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로 봤을 때 여기 있는 A, B가 무조건 붙어야 되니까 A, B를 우리가 한 세트로 취급할 수 있어.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있는 요 A, B 두 명이 여기는 1번과 2번에 나란히 앉아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여기는 앉아버리면 얘네들은 딱 이웃하는 경우가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1, 2번에 배정을 해준다. 문제 없지. 그래서 여기는 1, 2번에 배정해주는 경우를 보면 되겠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2, 3번은 안 된다 그랬잖아. 지금 이게 단조건 때문에 통로 끼는 경우는 무조건 이웃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안 돼. 그러면은 A, B가 3, 4, 5, 6 중에 하나 앉는 거는 돼요? 아니면 안 돼요? 그건 되거든. 그러니까 2, 3을 제외한 나머지 앉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A랑 B가 똑같이 한 세트로 앉을 수 있는데 얘가 몇 번으로 앉을 수 있는 거냐면 3번에서부터 6번에 배정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변화구 때문에 케이스 나눠야 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앞에 거부터 판단을 해볼게요. 그럼 앞에 거부터 판단을 해보시게 되면 1, 2번에 A, B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이미? 1, 2번에 나란히 앉았어. 그럼 뭐야? 배정 끝.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두 자리에 두 명이 나란히 들어간다밖에 없는 거니까 얘네 뭐 자리를 선택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C 따위를 쓸 필요가 없어. 자리 선택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그러면 이제부터 1, 2번에 A, B가 들어오는데 A, B가 갖는 거랑 B, A가 갖는 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그러면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는 인정해줘야 돼? 아니면 안 해줘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럼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몇 팩이에요? 2팩이잖아. 두 명 자리 바꾸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1번과 2번에
A, B를 안 치는데 얘네들은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하니까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이 팩에서 끝내버리면 돼. 그럼 뭐야? 끝!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머지 4명은 어차피 여기 앉을 건데 짜르륵 앉을 건데 제약사항이 있니 아니면 없니? 없어. 그러면 몇 명을 몇 자리에 안 치는 거니까 6명을 안 치는 거예요? A, B를 이미 안 쳤는데? 4명을 몇 자리에 안 치는 거니까. 자, 얘기해봐. 4명을 4자리에 안 치는 경우의 수요. 몇 팩이야? 누가 12뭐 몇 팩? 그래, 4P4니까 4팩.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3번부터 6번까지 배정해 주는 건 4팩. 자, 결정해. 같이 배정할 거야? 따로 배정할 거야? 곱해 더해. 끝. 몇 가지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몇 가지지? 그치. 여기서 48까지 찾아주면 돼요. 끄덕끄덕끄덕.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보는 거야. 경우의 수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끝. 자, 그럼 이제 A, B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배정되는 경우를 얘기해 줘야 되니까. 3번부터 6번까지면 자, 그럼 1, 2번에 들어갈 애들부터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 정해야 돼. 유배 보낼 애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유배를 보내 2명을 보내야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유배를 누구 중에서 보내줘야 되니까? C, D, E, F까지 해서 4명 중에서 보내야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보자. 지금부터 조합을 왜 먼저 배웠는지가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생각해봐. 1, 2번에 배정하려면 4명 중에서 일단 몇 명 골라야 돼? 그래. 그럼 그걸 조합으로 먼저 인정해봐.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4명 중에 2명을 골랐어. 몇이야? 4C? 2예요. 4명 중에 2명 고른 경우 4C.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명 딱 해서 야 들어가. 했는데 그냥 지들이 알아서 앉아 아니면 우리가 배정까지 해줘야 돼. 배정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몇 회까지 해주면 되는데 그치? 2명 배정해주는 경우 2팩.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잘 들어. 이 친구가 몇 P 몇이냐면 4P랑 같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냐? 4P는 애초에 여기 팩토리얼까지 한 거를 다 같이 계산해준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나는 이걸 그냥 문맥 그대로 이해를 한 거니까 C랑 팩토리얼 붙인 거고. 어차피 둘이 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앞으로 요걸 더 많이 써요.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나와요, 실제로.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니네가 아유, 난 이게 편한데 편하긴 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걸로 썼다가는 약간 좀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된 문제들이 다음 시간에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 나왔을 때 풀 수가 없어요. 대부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얘네들로 좀 기억하고 넘어가 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자리 고르고 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배정은 팩토리얼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4C 곱하기 2팩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3번부터 6번에 배정해줘야 되는데 잘 봐요. 자, 여기서는 제약사항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안 생겨요? 생겨. 누구를 아직 배정을 안 해줬어 우리? 그래 무조건 붙어야 되는 저 둘.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A, B 배정을 안 해줬거든. 그럼 A, B 자리부터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A, B는요. 야! 이 4자리 중에서 아무 자리 2자리 들어가가 돼야 아니면 안 돼. 이거 안 되지. 무조건 붙어야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들 붙어 앉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몇 번 앉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붙어 앉으려면 3, 4. 그 다음에 이렇게잖아. 그러면은 A,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 몇 세트밖에 없어요. 3세트 중에서 붙어 앉을 사람이 2명밖에 없지. 그럼 몇 자리 골라주면 돼? 몇 세트 골라? 2자리 골라요? 한 세트야. 이미 2개씩 묶음으로써 A, B가 들어갈 자리를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만 고르면 그 자리들에 알아서 A, B가 배정이 될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세트 중에서 나는 한 자리만 골라주면 돼. 이래서 조합을 써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게 P로 쓰기가 애매하거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고르고 A, B 들어가. 했는데 지들끼리 또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 아니면 없어? 있으니까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몇 팩을 또 곱해줘야 되고요. 같이 배정하니까 2팩 곱해주고 그럼 남은 자리 몇 자리 남아요? 2자리 남겠지. 그럼 2자리를 남은 2명이 알아서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지들끼리 또 자리 바꿔도 돼? 아니면 안 돼? 돼. 그러니까 또 몇 팩을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2팩이에요. 즉 여기 앞에 있는 얘네 둘이 누구 배정이냐면 A, B 배정이에요.
그래서 A, B를 저기 있는 37 곱하기 2팩으로 배정하고 저기 뒤에 있는 2팩이 나머지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 잡았을 때 둘은 또 같이 이루어져요? 아니면 따로 이루어져요? 같이. 다시 곱해 아니면 더해? 그러니까 둘은 다시? 그래서 얘네까지 곱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싹 다 계산하면은요, 얘가 12 곱하기 3, 2이니까 12거든? 그래서 얘네 계산하면 144가지 나와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44가지랑 48가지. 얘네들은 마지막에 뭐 해주는 게 정답일까요? 왜 더할까? 관련이 없는 케이스 분류니까 둘을 더한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48과 144 더하세요. 정답 몇 가지? 그러니까? 오케이. 정답은 192.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웃하는 거는 무조건 몇 개 취급한다. 이웃하는 거는 한 개 취급해서 붙여놓고 간다. 자리 배정하는 경우는 그러면 얘네들 자리 배정해줄 때 무조건 웬만하면 묶는다 아니면 안 묶는다. 묶는 게 편해. 그리고 뭐를 활용하는 게 편해? 지금 보니까 뭐를 좀 활용해야지 식이 좀 그래도 아름답게 한 번에 좀 떨어지는 게 있어? 시, 조합을 좀 쓰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같은 말이야. 시를 쓰나 조합을 쓰나.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연습할 겁니다. 알겠지? 계속 느껴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경우의 수는요, 미리 얘기할게. 느껴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전반적으로, 전율이 와야 돼. 그 순간이 와야 돼. 경우의 수는 딱 그 순간에 한 번 딱 오면 돼요. 감전되듯이, 이런 순간에 한 번 오면은 웬만한 문제를 줘도 안 틀려요. 어려운 걸 줘도. 알겠지? 어려운 걸 줘도 실수하는 경우 아니면 안 틀리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2번 가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웃하는 유형을 배웠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왼수졌지. 그러면 왼수져가지고 절대 떨어뜨려야 되는 유형들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니네 중학교 때 잘못 배운 거 하나 알려줄까? 뭘 아니오야? 빨리 할 수 있어. 어차피 그거는 대본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봐봐.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건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다 적어놓고 가세요. 얘네 이웃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잡아줄 때는 말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야,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따구로 쓰면은 안 되는 거 하나 있어. 그래서 주의. 절대 이걸로 계산하지 마세요. 우연찮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중학교는 많는데 많아요. 중학교는 많아. 고등학교에서 저따구로 쓰면은 다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무조건 틀려요. 물론 1000분의 1의 확률로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1000분의 1을 뚫을 건 아니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마. 자, 우리는 이웃하는 경우를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얘네들이 이웃하거나 아니면 이웃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테니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웃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겠다. 6건을 쓰겠다. 제발 이따구로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야.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 빼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푸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저렇게 풀면은 안 풀려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줄 테니까 잘 봐.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네들은 그룹을 지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룹 짓기예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요. 내가 지금부터 이름 지어줄게. 얘는 그룹 짓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룹을 지어주면 되느냐? 라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이웃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분명히 여기선 이웃해도 되는 애가 있어? 아니면 없어? 분명히 누군가는 이웃해도 되는 애를 줘.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약사항이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럼 당연히 우린 제약사항이 있는 애 먼저 하는 게 맞겠냐? 제약사항이 없는 애 먼저 하는 게 맞겠냐? 있는 애부터 하면은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붙어도 되고 떨어져도 되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을 먼저 첫 번째 그룹이라고 생각해서 걔네들 먼저 배정해 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룹 짓기의 1번은 첫 번째는 바로 누구냐면은 상관없는 아이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약사항이라고 잡아줄게요. 그래서 제약사항이 없는 경우 이 경우를 선배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를 배정해주면 되냐면 제약 있는 애들을 그 제약 있는 아이들을 다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제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서 배정을 하다 보면은
간격이 생길 건데 그 간격에 누구를 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를 배정합니다. 이렇게 배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약사항이 없는 애, 붙어도 되고 떨어져도 되는 애 먼저 배정하고 그 사이에 제약사항이 있는 애를 배정하면 어차피 이웃하진 않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그럼 봐봐 이제부터 1번. 자 그럼 1번 딱 봐봐. 이렇게 딱 잡고 이제부터 느껴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지금부터 느껴라. 자 누구끼리 절대 이웃하지 말래.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래. 그럼 누구끼리는 붙어도 돼. 그럼 당연히 누구 먼저 배정한다. 그래 그럼 여자 몇 명을 배정해 주는 거니까 여자 5명 배정이에요. 그럼 여자 5명을 몇 자리에다가 배정해 주냐면 자 여자가 들어간 자리가 총 몇 자리니까 5자리죠. 그럼 이 5자리의 여자를 배정해 주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몇 팩이야? 그렇지. 여자 배정 5팩.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남자 끼워 넣어야 되겠는데 남자는 어디에다가 끼워 넣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자랑 여자 어디에다가 끼워야 되겠어? 남자는? 그래. 그러니까 여기든 여기엔 가능하지. 여기까지 다 납득하지. 근데 양 끝에 붙어도 돼? 아니면 안 돼? 지금은? 돼요. 왜? 여자끼리 붙어도 된다니까. 남자만 여기로 한 명만 떨어져도 그러면 어차피 여자끼리 붙는 거니까 문제 없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기 자리까지 들어가줘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거든. 그러면은 총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가 나와요? 6자리 중에서 남자 몇 명을 배정해줘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몇 자리 골라야 돼? 6자리 중에서. 4자리를 고르고 그 4자리에 배정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몇 팩까지 해주면? 4팩 해주면 끝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은 내가 안 해줘도 되겠지. 이거 하면 답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곱하는 이유는 알겠죠? 이죠? 왜 내가 파란색이랑 주황색 곱했어? 그치? 같이 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같이 하니까 곱해준다. 여기까지 하면 1번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그래서 1번 이렇게 됐어. 자, 문제는 2번이에요. 그럼 2번의 아이디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 남녀를 어떻게 배정해달래? 자, 동그라미. 남녀를 뭐로 배정해달라 그랬냐면 동그라미 교대로. 자, 그럼 교대로라는 거는요 반드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웃해야 된다 아니면 이웃하면 안 된다? 둘 다 이웃하지 말아라 이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남자도 붙으면 안 되고 여자도 붙으면 안 돼.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보자는 거야. 그럼 얘는 달라졌잖아 조금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외우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변화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변화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진짜 둘 다 이웃 안 하게 만드는 경우밖에 없겠죠. 맞아? 그럼 그걸 생각해봐. 쟤네들 딱 보면은 누가 더 많아?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여자가 더 많아.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해봐라.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무조건 여자 둘은요 붙어요? 아니면 안 붙어요? 이거 무조건 붙어버리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취급하겠다야 아니면 취급하지 못하겠다야? 이거 못하겠다. 그럼 얘는 버리면 돼.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자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요 그 여자들 사이에다가 누구만 끼워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남자만 여기 사이에 끼워주기만 하면은 알아서 얘네들은 교대로가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둘 다 이웃하지 않을 거니까. 맞아? 그럼 같은 경우인데 양 끝에만 인정을 하겠다고 아니면 인정을 안 하겠다고? 양 끝에 배정하는 경우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양 끝에 배정한 게 남자 먼저 나오는 경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남자만 넣으면 되겠노래요. 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자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또 몇 팩이에요? 그래. 그럼 남자는 이제는 몇 팩만 쓰면 돼? 그래. 4자리에 4명 배정이니까 4P4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4팩.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에요? 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이게 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C가 들어가는 경우는 자리가 조금 더 후보가 있을 때 그때는 C를 좀 쓰는 게 좋고 후보가 없어? 그럼 어차피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팩토리얼 쓰면 돼요. 왜? 어차피 다 고르는 건 하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갈게요.
자, 3번은요, 따로 없습니다. 적을 게 없어서 그냥 가볍게 좀 볼게요. 의외로 안 어려워요. 자, 3번이 변화구입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3번이 좀 변화구인데 잘 봐. 자, 봐봐봐. 오늘 열심히 해서 이거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빨리. 빨리. 이거 하고 끝낼래? 4번 갈래? 빨리. 이거 하고 끝내요, 빨리. 연습 좀 더 해보는 게 낫겠지? 집에 가셔서? 네. 그래, 알았어. 여기까지 하고 싶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 오늘 휴일인데. 그렇죠? 휴일인데. 웬일로. 웬일로가 아니라 아까 4시에 고생했던 아이들이 여기 4명이 있어요. 아까 4시부터 나와가지고 고생했던 아이들이 있어. 최대 최소 기출문제 풀면서 머리를 좀 고생했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봐봐. 야! 그냥 1번을 유형화하지 말고 그냥 딱 봐. 쟤 그냥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1번은? 지금 현재 누가 무조건 앞에 나오고 누가 무조건 맨 뒤에 나오래? V가 맨 앞이고 G가 야 그럼 자리가 정해졌지. 그럼 쟤네 자리는 무조건 줘 아니면 주지 마? 뭘 주지 마요? 쟤네 배정해놓고 나머지만 배정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1번 보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건 V가 무조건 앞에 G가 무조건 맨 끝에. 그러면 그 사이에 나는 문자가 몇 개밖에 없고요. 4개밖에 없고 그 4개를 몇 개의 문자로 배정해주기만 하면 끝. 4개를 4문자 ISAN 이걸로만 배정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 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배? 1번 끝.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만약에 양 끝에 배정해주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자리가 정해진 거야 아니면 안 정해진 거야? 양 끝에는? 안 정해진 거니까 얘네들 자리도 결정하지 마?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 양 끝 배정이면 여기 곱하기 몇 팩만 더 해주면 돼? 그래, 둘 자리 바꾸는 거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많이 나오는 문제였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럼 V랑 G 사이에 문자가 몇 개 들어와라? 야, 그러면은요. 생각해봐. V랑 G라는 친구 사이에 문자가 2개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V랑 G 사이에 문자 2개 껴가지고 만들어낸 4개가 지금 현재 몇 개 세트로 돼야 되냐면 이게 1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랑 좀 비슷한 변화구냐면 이웃하는 경우와 굉장히 비슷한 변화구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이해돼요? 네. 왜냐면은 얘가 V랑 G 사이에 무조건 2개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 2개가 뭔진 모르겠어. 그건 우리가 결정해주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문자가 3개가 들어오거나 4개가 들어오는 경우는 인정을 하겠다니까 안 하겠다니까. 안 하겠다니까 묶어. 그게 제일 낫다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야? V랑 G 사이에 문자 몇 개 집어넣는 것까지 해서 2개 집어넣는 것까지 해서 얘네들을 몇 개 취급하면 되냐면 이게 이웃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얘가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남은 거 몇 개 남아? 그래. 그러면은 봐봐. 야 그럼 니네가 이제 결정해. 누구 먼저 채울래? 앞에 거 아니면 뒤에 거? 얘부터 완벽하게 채워놓고 가는 게 낫겠죠? 맞아요? 그럼 얘 좀 채워볼래? 그럼 얘 채워보면은 나는 문자가 몇 개 있었는데요? 4개 있었는데 그 4개 중에 몇 개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2.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지들끼리 또 자리 바꿔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몇 회까지 가주시고요. 자, V랑 G 순서 저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쟤들도 자리 바꿀 수 있습니까? 얘네들도 바꿀 수 있습니다. V가 먼저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몇 팩? 그래, 여기까지 해서 누구를 끝내냐면 여기 이웃하는 거 다 끝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웃하는 경우에서 다 끝내버렸고 그럼 남은 거는 전체 배정이지. 그럼 전체 몇 세트 배정해 주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래, 몇 팩 해주면 돼요? 곱해 더해? 끝.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1, 2번은 뭐 별거 없죠, 지금까지는. 안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 2번은 괜찮아. 문제는 별표. 몇 번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 1, 2번은 쉬우니까 잘 안 내요. 문제는 저기 일단 되게 짜증나는 표현이 있어. 어떤 표현이 있어? 지금 보니까 저기에 무슨 표현이 있어? 적어도. 이거는 좀 개념 정리하실 게 하나 있어서 그거 빠르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3번은 밑에 이것 좀 적어줘. 원래 내면 안 되는데 내더라고. 원래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원래 내면 안 되는데 중학교 때 배웠다라는 전제하에로 그냥 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알고 넘어가세요. 작년에 나왔어요, 실제로. 작년에 나왔어요. 중학교에서 이걸 다루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단어 적어도 얘 같은 말은 뭐냐면은 중학교 때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최소한 이것도 같은 말이고 또 같은 말로 나오는 건 뭐뭐 이상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뭐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잘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뭐뭐 이상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얘 제목은 이거야. 그럼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 최소한을 포함하는 경우, 뭐뭐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면 얘네들은 개수가 무한대로 많아 아니면 무한대로 적어? 이건 무한대로 많다는 거예요. 왜? 적어도라는 건 얘를 최소값으로 해서 이거보다 더 많은 건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 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끝을 제한해 주는 건 전체 경우의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되는 건 다 돼. 근데 그 이하로 되는 게 많은 걸까 아니면 적은 걸까? 이런 경우일 때는 대부분 보통은 적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보통은 적어요. 아닌 경우도 간혹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고난도 문제다 싶을 때는 좀 이제 아닌 경우도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대부분 교과서적인 문제를 풀린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찾고자 했던 거랑 반대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경우의 수와 반대 경우의 수를 모두 한번 케이스 분류만 하세요.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반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찾고자야 하가 아니라 찾고자 하는 경우의 수와 반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얘네 반대 경우의 수 얘네들의 개수까지는 안 세도 되고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개수까지는 안 세봐도 되고 실제로 뭐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냐면 케이스 분류는 해봐. 케이스 분류를 하는 얘기는요. 가지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은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하라는 얘기는 가지수를 확인하라는 거니까 그 가지수를 조금 확인해 주는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지를 확인해봐. 그러면은 보통은 얘보다는 얘가 더 적은 경우가 많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뭐 해주면 되냐면 이거. 그래서 더 적은 가지수에 집중하세요. 왜? 우린 노가다를 많이 하는 게 좋으니까 아니면 적게 하는 게 좋으니까? 노가다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더 적은 가지수를 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더 적은 가지수를 찾아서 그 더 적은 가지수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얘네들의 초점을 맞춰서 뭐를 완성해 주시면 되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 찾고자 했던 애가 더 많으면 그냥 진짜 노가다를 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찾고자 하는 경우를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소문자 1번이라고 할 거고 반대 경우의 수를 내가 소문자 2번이라고 할 거잖아. 그럼 나는 얘네들로 잡아줬을 때 첫 번째 이 1번이 여기 있는 요 2번보다 분명히 더 적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노가다를 하시면 돼요. 이건 노가다를 해서 일일이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 반대가 더 많으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뭐 수용도를 쓰든 뭘 하든 어쨌든 다 찾으면 돼. 이게 보통 30번.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학평으로 따지면 이게 30번. 이런 경우가 대부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 생각에 확통은 아직까지는 30번이 나올 거야. 왜냐? 가지수가 제일 더럽거든요. 됐죠? 그래서 얘가 30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가 있어요.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경우보다 반대 경우의 수가 더 적을 수도 있어. 같은 경우일 때는 이거 쓰시면 돼요. 아니, 같은 경우일 때까지는 이거 쓰시면 되는데 반대 경우일 때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반대 경우일 때는 이때는 뭘 활용하시면 되냐면 이때 쓰는 게 내가 1강에서 알려는 드렸어. 여사건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여사건은 뭐에서 뭐를 빼는 거니까? 여사건 경우에서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거 내가 중요한 거라고 무조건 외우고 있으라 그랬는데. 전체에서. 그렇지,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사건을 쓴다는 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오히려 반대 경우의 수를 찾아서 그거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해서 빼주면 원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잡아준 게 된 게 여기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골라 쓰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지? 이거 3번의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 잘 봐야 돼. 이게 약간 단순하게 2번만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야 지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만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볼 테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 우린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와야 된대? 영어 모음 뭐야? 에이, 설마 모르는 사람? 아, 에, 이, 오, 우 모르는 사람. 기준 몰라? 알지? 그거 알지? 아, 니네 선배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 팩트예요. 아, 진짜 니네 선배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화내면서 알려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은 학원을 그만뒀어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다 왔습니다. 뭐야? 46분이네? 금방 끝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적어도가 나오고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라는 건 모음이 몇 개 이상 오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야. 모음이 몇 개 이상 오라고? 한 개 이상이잖아. 맞아요? 그럼 얘네들 봐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랑 그 다음에 반대를 나눠보는 건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첫 번째 모음이 어디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모음이 몇 개 오는 경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 그럼 모음이 몇 개 오는 것부터 가능한 거야? 한 개. 근데 그 모음 한 개가 여기 앞에 와도 되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모음 한 개가 뒤에 와도 돼.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이런 경우 있겠고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음이 양 끝에 와도 돼? 아니면 안 돼? 모음이 양 끝에 와도? 되니까 그럼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까지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오는 경우와 반대 경우의 수는요 이거죠. 그럼 반대 경우의 수는요 모음이 양 끝에 오면 된다야 아니면 안 된다야? 반대는 양 끝에 모음이 오면 돼 아니면 안 돼? 반대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양 끝에 무조건 누구밖에 못 오는 거밖에 얘기를 못 하니까 그래 양 끝에는 100% 자음과 여기 있는 자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니네 골라. 누가 훨씬 적어? 케이스 찾기 훨씬 더 편한 건? 반대야.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경우야. 그러니까 여사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음과 자음이 오는 경우니까 일단은 자음이 나한테 몇 개 있어요. 저기 있는 B상에서. 여기 있는 V, I, S, A, N, G에서 자음 4개 나오지. 그럼 자음 4개 중에 여기 양 끝에 들어갈 자음 개수 골라줘야 돼? 안 골라줘야 돼? 골라줘야 되겠지. 그럼 자음 4개 중에서 몇 개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2개. 몇이 몇? 그러니까 4, C, 2. 자리 배정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몇 팩? 2팩 해주고 나머지 4자리는 제약사항이 있다 아니면 없다? 없으니까 4자리에 4개의 문자를 집어넣는 거니까 몇 팩까지 해준 걸? 4팩 해준 걸 전체 몇 팩에서 빼주면 끝납니까? 그치? 전체는 그냥 6개 배열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전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가 그냥 6개 문자 배열이야. 그럼 6개 문자를 6문자 자리에다가 배열해 주는 거니까 여기 6팩에서 빼주면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6팩에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C 곱하기 2팩 곱하기 4팩 계산하면 정답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이렇게 딱 접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순열은 웬만한 거 다 배운 거예요, 지금. 4번, 5번도 같은 테크닉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 알려줘도 풀 수 있는데 그래도 몇 개는 좀 알려드릴 게 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요. 여기 관련된 번호까지 금요일까지 연습해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금요일에 봅시다. 고생했습니다.